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틸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인물인데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미국의 그 비즈니스 관련 그 인물들이 있죠. 페이팔 창업자 출신들이 지금 미국의 뭐 벤처라든가 뭐 투자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그런 업적들을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피터 틸, 굉장한 투자가이면서 사업가면서 작가로서도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페이팔 출신이고,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 굉장히 유명하죠. 리드 오프먼이라는 또 페이팔 출신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죠? 유튜브죠. 물론 이제 구글에 인수가 됐지만 유튜브를 설립한 사람은 또 페이팔 출신의 스티브 천이죠. 옐프라는 이런 기업의 창시자 제러미 스토플먼, 이런 사람들이 다 페이팔 출신이고, 너무나 이제 페이팔 출신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으니까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반해서 이 페이팔 출신들은 주로 남성인데, 구글 출신들은 주로 여성들이 이제 벤처 기업가라든가 투자가로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들을 칭하는 명칭은 이제 구글 동창회, 구글 얼럼나이라고 해서 페이팔 마피아와 대비되는 이런 또 그룹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이지 않을까 싶고, 이 책은 뭐 창업을 준비한다거나 또는 지금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뭐 동료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겠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최고의 스터디 교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당장 창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또 언젠가 뭐 창업에 대한 계획, 그냥 일반적인 구성원, 회사원으로서의 성장, 뭐 이런 걸 위해서도 굉장히 유용한 책인 것 같아요.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경쟁은 백해무익하다. 경쟁은 해롭다.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암묵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이라는 건 나를 자극하는 거고, 또 경쟁자를 앞지르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또 발전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져왔잖아요. 피터 틸은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이란,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계의 경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윤을 얻지 못하고 또 의미 있게 어떤 차별화되는 부분도 없이 그저 생존, 발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것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가 있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이윤이 0으로 수렴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체는 발전하기가 어려운 거고, 사실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것인데 그것조차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경쟁에 갇히고 경쟁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가 얻는 것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백해무익한 경쟁을 왜 하는가? 피터 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일종의 강박관념, 즉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의 그 상상의 개념, 그런 것들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게 됐다는 거죠. 이데올로기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그런 것에 갇혀 있었죠. 경쟁에서 자극받고 이기려고 하면서 발전하고, 하나의 뭐 이데올로기로서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별거 아닌 기회, 그냥 해묵은 기회도 대단한 기회인 것처럼 강조하게 만들고, 중요한 거는 더 큰 본질적인 질문을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그런 해묵은 기회를 가지고 경쟁을 했죠. 뭐 운영체제, 뭐 윈도우, 크롬 OS, 검색 엔진, 뭐 인터넷 브라우저, 뭐 사무용 프로그램까지 해서 그냥 계속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플이 쫙 하고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애플은 보다 원대한 질문들을 하고 그것들의 시간을 투자해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애플이 MS나 구글보다 시가총액이 낮았는데, 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요 시점에는 애플이 MS하고 구글 합친 것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경쟁하는 사이에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때 애완동물 용품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대요. 미국에서 뭐 pets.com, 뭐 petstore.com, 뭐 petopia.com 이렇게 계속 경쟁하고 개껌을 어떻게 더 싸게 팔 것인가, 슈퍼볼 광고를 어떻게 멋지게 넣을 것인가, 이런 거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과연 이 애완동물 용품 시장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경쟁하면서 계속해서 남아있을 그럴 가치가 있는 곳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를 이길 수 없다면 합병하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하고의 인연이 합병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굉장히 심한 경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둘 다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망할 것이다 해서 50대 50으로 합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그럴 때는 한 방에 끝내야 한다. 지속해서 경쟁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독점 기업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죠. 독점하면 이건 안 좋은 거야, 나쁜 기업이야, 뭐 가격도 마음대로 정하고 폭리를 취하고 이런 또 개념을 갖고 있는데, 피터 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절대적 시장 지배자 이런 건 아니고 작게 시작해서 독점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창업을 할 때는 그러한 독점 시장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작게 시작해서 독점화하라는 거죠. 작은 시장에서 시작하라는 이유는 뭐냐? 큰 시장보다 작은 시장이 지배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이제 페이팔의 사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 유저를 상대로 이런 마케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베이라는 그런 경매 사이트의 파워 셀러들, 소수의 한 2,000명 정도의 그런 사람에게 집중해서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시장에서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노력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몸집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접 시장으로. 아마존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서적으로 그 분야의 일정한 작은 시장에 독점적 지위를 구축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인접 시장, CD, 비디오, 뭐 소프트웨어 늘려나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물상이 돼 있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사업들도 확장을 하면서 엄청난 큰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사례도 어떻죠? 처음부터 미국 시장 전체 유저들을 대상으로 딱 마케팅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 내에서만 하다가 아이비리그 그 부분으로 늘려나가다가 조금씩 몸집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미국 시장으로,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 번째는 파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파괴라는 것을 혁신, 이코르 혁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인접 시장으로 내가 확대해 나가려면 기존 시장 자체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팔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데 비자 카드라는 그런 기존 시장을 파괴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비자 카드는 이 페이팔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욱더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넵스터라는 회사 예를 들고 있어요. 넵스터가 음원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음반 시장을 파괴하려고 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음반 시장의 소송에 법원에서 회사를 해산하라, 이런 결과를 얻게 됐을 거예요. 네 번째는 라스트 무버가 1등이 된다. 우리가 항상 퍼스트 무버, 기회를 선점해라. 선점의 효과라는 것도 대단하죠. 마케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대적인 부분이 될 정도로 대단한 건데, 따라잡힌다면 퍼스트 무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마지막으로 훌륭한 발전을 이뤄내서 독점 이윤을 누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라스트 무버로서 시작해서 1등이 되는 거, 이런 것이 더 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적용이 되는 사례죠.
어떻습니까? 포털에서 다음이 퍼스트 무버로서 이메일이라든가 여러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죠. 그러다가 이메일을 유료화를 시도하고 이러한 그 혼란의 과정에서 자, 네이버가 훌륭한 발전을 이뤄냈죠. 한게임이라든가 뭐 지식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검색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라스트 무버로서 압도적인 1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독점 이윤을 누리고 있는 기업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항을 이 책의 제목인 제로 투 원 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혁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수평적 혁신이에요. 기존에 존재했던 것에서 계속 혁신을 이뤄내는 거죠. 자동차가 있는데 뭐 더 나은 자동차, 뭐 냉장고가 있는데 뭐 김치 냉장고, 와인 냉장고. 근데 이거는 원래 존재했던 것이니까 1에서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존재했던 1에서 N으로 혁신하는 그런 것밖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수의 경쟁자가 존재하고 어떻습니까? 경쟁이 되니까 수익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수직적 혁신입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 0에서 1 우리가 보면 1에서 n이면 이게 더 클 것 같은데 0에서 1이라는 건 완전히 파괴적인 거죠. 이건 뭡니까? 지적 설계를 통해서 창조하는 개념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어떤 신적인 위치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관점이 이 피터 틸이라는 인물을 대단히 매력적인 인물로 만드는 것 같고, 이 책 읽어보면 피터 틸은 단순한 비즈니스맨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상가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의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0에서 1 어떻게 되죠? 경쟁이 없는 독점 시장을 내가 갖게 되는 거고, 그만큼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책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본주의는 독점과 잘 어울린다, 매치된다. 우리가 이제 흔히 또 경쟁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데, 경쟁에서는 혁신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혁신을 이룹니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그런 혁신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주제, 제로 투 원 하라. 이 부분은 중간에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과는 운이 아니다. 피터 틸은 자, 운이냐, 운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운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부류인 것 같아요. 자, 책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말콤 글래드웰 대단한 작가죠. 아웃라이어에서 성공은 자, 시대의 유산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운과 예기치 못한 이점들이 얽혀서 만들어진다. 워렌 버핏은 자, 운 좋은 정자 모임의 멤버 또 난자 복권에 당첨된 거다.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프 베조스 지금 완전 전 세계 넘버원이죠. 자, 몇백 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러한 비유죠. 믿기 힘든 행성의 배열 덕분이다. 반은 운이고 반은 타이밍. 다 끝이죠. 반반이니까. 나머지가 머리. 그러니까 뭡니까? 운하고 타이밍이었다. 근데 피터 틸은 자, 로또는 없다. 여기서 스타트업 로또는 없다 이야기하면서 운으로 성과를 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책 뭐하러 읽냐, 우리가 왜 공부하고 노력하냐 이렇게 역설을 하면서 자, 말콤 글래드웰을 대단히 까고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굉장히 명성을 갖고 있는 작가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딱 까더라고요. 근데 제가 피터 틸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피터 틸이 스탠포드 로스쿨을 나와서 그 로스쿨 출신 중에서 수만 명 중에 불과 수십 명만 그 대법관의 보좌관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지위가 되는 거죠. 로스쿨 졸업생으로서는. 근데 피터 틸도 대법관의 보좌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면접도 잘 봤대요. 느낌도 좋고. 그래서 될 걸로 생각했는데 안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러한 엄청난 성과를 만들게 됐죠. 비즈니스계에 헌신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보좌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친구하고 10년 만에 우연히 만났대요. 만나서 뭐 잘 지내? 뭐 이런 게 아니라 피터 그때 너 보좌관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이라는 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뭐 사업하는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막 로또처럼 뻥 뭐 결과가 터지고, 이러한 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삶의 길의 관점, 그런 것들이 인간의 의도대로 다 만들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터 틸, 당신도 운이 좋았어. 그때 보좌관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운인지 아닌지,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삶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운의 영역에 대한 겸손한 인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숨겨진 비밀이라는 개념이에요.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숨겨진 비밀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터 틸은 거기에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왜 찾아 나서지 않지?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이제 발견될 건 다 발견됐다. 이 세상에 숨겨진 비밀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피터 딜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그런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야. 자,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의 숨겨진 비밀. 뭐 과학, 의학, 공학,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숨겨진 비밀이 사실 많죠, 그죠? 우리가 뭐 암도 아직 못 고치고 치매도 못 고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를 지금 해결을 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는데 방치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자연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건 무궁무진하다. 뭐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환경의 문제라든가. 두 번째는 사람에 관해 숨겨진 비밀.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이겠죠. 예를 들고 있는 게 뭐 에어비앤비예요. 아니 집에 다 놀고 있는 방이 있는데 왜 이거를, 그 사람들은 또 여행 가서 비싼 돈 내고 잠을 자야 되는데 연결할 생각을 안 했을까? 사람들의 이러한 니즈가 있고 공급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숨겨진 비밀이었다는 거죠. 우버도 마찬가지죠. 아니 차는 저렇게 남아도는데 어딘가를 가긴 갈 건데, 아니 연결해서 같이 가면 좋지 않나? 수익도 되고 도움도 되고, 이러한 부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도 뭐 이제 새로운 게 있겠어, 새롭게 도전하고 노력할 거 이런 건 없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숨겨진 건 굉장히 많아. 그러한 숨겨진 거를 찾아야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작은 시장에서 독점화 시켜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또 비즈니스 그래머 이런 부분에 적용해야지,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뭐 스타트업을 한다거나 뭐 창업 또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수성 동료들과 전사적으로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스터디 교재용으로 너무 좋은 책입니다. 책이 두껍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다양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